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스탁포스트입니다. 2025년 8월 1일, 8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 변화가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전례 없는 폭락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 스탁포스트에서는 이 충격의 원인부터 폭락장 속에서도 빛났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입니다. 바로 정책 리스크가 덮친 검은 금요일. 단순한 하락이 아닌 시장의 신뢰가 무너진 오늘 장의 본질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 동반 폭락, 세제 개편안 쇼크, 그리고 패닉 셀링입니다. 코스피는 무려 3.88%, 코스닥은 4.03%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증세와 특히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소식은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는 곧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 즉 패닉 셀링으로 이어지며 공포 심리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03%, S&P 500은 0.37% 소폭 하락하며 금리 동결 속 관망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는 국내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6포인트가 증발하며 3119선으로 주저앉았고, 코스닥 역시 32포인트 넘게 빠지며 7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증시 붕괴는 외환시장에도 충격을 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4.4원이나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다시 1,4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등이었습니다. 이러한 폭락을 이끈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560억 원, 기관은 무려 1조 720억 원을 순매도하며 그야말로 시장을 내던졌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1조 6,3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으로 이를 받아냈지만 거대한 매도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0억, 1,4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이 홀로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맞섰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의 1조 원이 넘는 기록적인 순매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닌 한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비중 축소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그리고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입니다. 현행 5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과거 수준인 10억 원으로 되돌린다는 이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미 수차례 학습된 명백한 악재입니다. 투자자들은 연말이 되면 양도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을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예견된 하락을 기다리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팔아 손실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먼저 팔아야 산다는 심리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연말에 터져나올 투매의 물량이 오늘자로 앞당겨 반영되는 예견된 투매의 현재 가치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이 붕괴되며 시장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큰 불확실성이었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오히려 하락의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25%가 아닌 15% 관세율로 합의하며 최악은 피했지만 시장은 이를 뉴스에 파는 셀더 뉴스 기회로 삼았습니다. 협상 기대감으로 6일 연속 상승했던 증시는 막상 재료가 소멸하자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 이벤트가 끝나자 시장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다음 변수인 세제 개편안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결국 관세 협상 타결은 그 자체의 영향보다 시장의 부정적 에너지를 진짜 악재인 세제 개편안에 집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하락의 폭과 속도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시선을 글로벌 원자재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유화학 업종에는 긍정적이지만 운송업에는 원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닥터코퍼 구리는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수요 증가 기대로 강세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전력 인프라와 제조업 관련주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면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기차 성장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차전지 소재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폭락장 속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빛나는 테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K푸드, 그리고 우주항공입니다. 첫째, 조선업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용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 조성 계획이 포함되면서 명확한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둘째, K푸드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데이트를 치면서 거시 경제와 무관한 개별 성장 스토리를 증명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셋째, 우주항공은 국내 정책 리스크와 완전히 분리된 글로벌 성장 테마라는 점과 스페이스X와의 대형 계약 소식이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은 무려 84% 급등했고 스페이스X와 계약한 스피어, 냉동김밥 열풍의 우양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주항공 수주가 확대된 HVM과 냉동김밥의 원조 풀무원 역시 폭등세를 보였으며 조선업 대장주 하나오션도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진 종목으로 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망 종목은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은 올해 영업이익이 340% 급증했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률은 22.7%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IPO 성공과 한미협력 펀드 수혜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유망주는 HVM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1%나 증가했고 무엇보다 글로벌 우주항공 밸류체인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전방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이며 이는 확정된 미래 실적을 담보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주목할 기업은 풀무원입니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해외 사업이 구조적으로 턴어라운드하고 있으며 냉동김밥이라는 메가 히트 상품의 등장은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K푸드와 식물성 단백질 트렌드를 이끌어갈 대표주자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책 리스크와 기대감 소멸이 맞물린 퍼펙트 스톰이 투자 심리를 붕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선, K푸드, 우주항공 테마는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며 극심한 양극화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수 전체의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알파 추구 전략이 유효합니다. 저희 스탁포스트가 주목하는 기업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수출주. 둘째,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 성장주. 셋째,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술주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책 리스크라는 짙은 안개가 시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 스탁포스트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핵심 스탁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